오늘은 하나하나 지장간을 다 짚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얘기했듯이 지장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청각과 달리 지실 속에는 숨어있는 여러 가지 청간의 기운이 이렇게 막 어떤 건 두 개, 어떤 건 세 개씩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하나로만 정의할 수 없단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우리 지지가 이제 12개잖아요. 그럼 12개를 어떻게 나누냐면 우선 역마죠. 생지라고도 해요.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그쵸? 그래서 역마살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신사회. 그래서 얘네는 어떤 새로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기운을 열어주는,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신사회가 역마 기운이고, 이래서 이렇게 세 개로, 네 개씩 나눠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도화죠.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왕지의 기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에서 자기의 기운을 가장 왕하게 갖고 있는 왕지의 아이들이 바로 좌오묘유예요. 그리고 눈을 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개살이라고 하죠. 안으로 모으는 기운, 응축하고 마무리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계절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토의 기운을 가진 애들이 바로 진술충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나눠서 우리가 지장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선 첫 번째가 인신사예요. 인신사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제 자, 여기 지장간을 보면 응? 여기, 중기, 봉기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글씨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글씨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글씨의 바로 전 글씨. 그러니까 인이 있으면 뭐예요? 축에서 온 기운이 여기예요. 여기서 시작했어. 그 다음에 중기는 뭐냐면 이 기운 안에 안녕하세요. 이 기운 안에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기운 안에 다음 기운에 해당되는 기운들이 녹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중기라고 하고, 봉기는 자기의 기운이에요. 이 글씨의 기운. 그래서 어떤 데는 중기가 없는 애들도 있죠. 이렇게 보면 대충 딱 봤을 때. 누구냐면 좌오묘유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 세 가지 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인신사회라고 볼게요. 인신사에는 이는 나무, 그쵸? 나무의 세상을 열어주는 거고, 사는 뭐예요? 불의 세상을 열어주는 거고, 신은 금의 시작 기운이고, 생지죠. 해는 수의 시작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 나무의 세상이 시작됐어. 불의 시작이 시작됐어. 그래서 바로 역마라고 불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신사의 기운을 월지에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월지. 태어난 달. 2월이면 양력 2월이죠. 그 다음에 4월은 양력 5월이겠죠? 그리고 지지신은 양력 8월. 그쵸? 그리고, 해는 양력 11월. 뭐, 요때 그분들은 이제 이런 달에 태어난 역마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시작을 잘한다. 도전을 잘한다.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전 기운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신사의 바로 전의 기운은 다 뭐냐면 토예요. 인 바로 전은 축이죠. 그리고 사화의 바로 전은 뭐예요? 진이잖아, 진토. 그리고 지지 신금의 바로 전 기운은 미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해, 해수의 바로 전의 기운은 수토. 모두 얘네들의 바로 전에는 진술충미라는 글씨가 존재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의 기운, 시작하는 여기의 기운은 바로 디폴트로 무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장간 제가 그 표 올려드렸죠? 보면 여기라는 기운이에요. 옆에서 넘어온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무토. 사화도 무토, 신해도 무토로 시작하죠.
해수도 무토. 아, 얘네는 진술충미 다음에 오는 애들이라 다 진술충미가 어쨌든 토의 기운이 많든 적든 여하튼 토라고 불리는 애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진술충미 그 무토의 기운을 우선 시작하는 기운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네. 인신사회라는 애들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네가 무토를 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도 인신사회가 모두 다 무토라는 기운을 지장간에 숨겨 있어라고 해도 이 무토가 다 기운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거는 약간 그 기운이 숨어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발현할지 안 발현할지는 결국 지지의 글씨가 받쳐주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토를 갖고 있어도 무토가 활동할 수 없는 땅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발휘를 못 하는 거야. 그 무토는 그냥 거기 숨어만 있는 거야. 아, 나의 세상에 언제 오겠지? 오기를 바래.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땅의 기운이 무토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발휘할 때 이제 걔네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임목의 무토와 해수의 무토가 같은 무토라고는 할 수 없죠. 응? 왜냐면 얘네는 목국토가 되고 얘네는 토국수가 되니까. 그래서 무토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걔가 움직일지 아닐지는 지지에 흘러가는 기운을 봐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지장간 속에 숨어 있다가 움직이는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넘어온 기운이고 중기는 뭐라 그랬죠? 중기는 뭐냐면 인신사회에서 중기는요. 우리 그 12운성 배우셨죠? 제가 12운성을 여기 안 뜨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12운성이 어디 있지? 우리 지난주에 배운 12운성, 12운성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가 보다. 잠시만요. 12운성을 한번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인신사회의 중기 기운 있잖아요. 중기. 중기는 모두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 볼게요. 얘네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임목은 병화는 어디서 태어나죠, 지금? 임목에서 태어나죠. 병화는 임목에서 태어나. 그래서 임목 안에는 누가 중기가 숨어 있는 거죠? 병화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는 양간, 이 임목, 인신사회에서 태어나는 양간들이 다 중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목에 태어나는 애는 바로 중기에는 병화가 태어나니까 장생하니까 임목의 중기는 병화가 있었고요. 사화에는 우리가 뭐가 태어난다 그랬죠? 경금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죠? 사화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양간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양간이 태어나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인신사에는. 사화에는 중기에 경금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경금은 사화에서 태어나니까 장생하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어려우면 뭐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응? 그러면 다음 이 사화 그다음에 뭐예요? 신금. 신금의 그럼 중기에는 뭐겠어요? 신금에서 태어나는 기운은 우리 12운성에서 뭐라고 배웠죠? 신금에서 뭐가 태어나? 지지신금에서 임수가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금에서 지지신금의 중기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 장생하는 애들. 임수야.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하니까. 12운성에서. 그리고 해수에는 뭐가 장생을 하죠? 해수에서 태어나는 애는 간목이에요. 간목. 맞아요. 임수간목. 맞아요. 아,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역시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을 해. 그래서 인신사회의 중기는 그쵸 어려워요. 어려워요. 됐지만 이제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신사회에서의 중기의 애들은 모두 이 기운에서 태어나는 애들이야. 우리 12운성에 장생하는 애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가장 신생아의 상태로.
임목 전에는 다, 인신사의 전에는 다 진술충 및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여기로 넘어온 애들은 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는 임목에서 태어나는 글씨들을 다 찾으면 되는 거야. 인신사에서 태어나는 애들. 그러면 임목에서는 병화가 태어나고, 사화에서는 경금이 태어나고, 신금에서는 임수가 태어나고, 해수에서는 간목이 태어나. 이제 여기까지. 이것까지 이해하면 저 뒤에 분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기가 뭐라 그랬죠?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결국 자기 기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로 너의 기운이야. 얘네들은 숨어있는 숨어있는 조연들이고, 얘네들이 실제 주인공은 이 본기의 애들인 거잖아요. 얘네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럼 뭐예요? 임목은 뭐죠? 천간에? 간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목의 정체성, 너는 본기가 본 모습이죠. 간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간목은 있겠지, 본기에. 그리고 사화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병화. 신금의 진짜 모습은 천간으로 봤을 때 경금. 그러니까 이게 천간의 글씨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장간에. 그리고 해수의 본 모습은 뭐예요? 임수.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런 게 많이 외우죠. 이제 그 사주 배우시는 분들 영상 보고 이러면 뭐 인목에는 무병갑, 본기는 양간이죠. 그쵸? 인신사의 애들은 본기가 다 양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기도 똑같이 양간이에요. 태어나는, 장생하는 양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간은 없죠, 여기에. 그래서 뭐, 임목은 무병갑, 사화는 무경병, 신금은 무임경, 뭐, 해수는 무갑임, 이런 식으로 뭐, 노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너무 편하잖아요. 아, 인신사에는 토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거야. 무토는 얘네가 활동을 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아, 바로 전 기운은 다 토구나. 역마 전 애들은 다 토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본기는 뭐예요? 자기 색깔. 그러면 이제 약간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뭐죠? 중기죠, 중기. 근데 중기는 어디서 찾으면 된다? 12운성에서 찾으면 된다. 그 글씨, 인신사의 장생으로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찾으면 돼요. 아, 해수에서는 간목이 장생하지. 간목은 해수의 장생이잖아요. 이 표에서 보면. 그쵸? 아, 병화는 임목의 장생을 하지.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을 하지. 장생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을 하지.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쟤네의 운명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신사의 지장간은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채팅방에 남겨두시면 중간중간 제가 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죠? 쉽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인신사의 아이들은 이렇게 지장간을, 최종 지장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네를 이제 우리가 사주 명식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좀 그림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원래 연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시죠? 그 만세력 돌리면, 아, 목소리가 좋아요? 저 목소리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마이크를 달았는데 소리가 더 잘 들리시나요? 어, 뭐지?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생성형 AI로 만든 교재인데, 이 아이가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했네요. 이쪽이 원래 연주죠, 우리 보통. 그 다음에 여기가 월주, 그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 시주가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세요. 오늘은 얘가 연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글씨는 보지 마시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병화의 인월생이에요. 그리고 정화의 인월생이에요. 얘네들은 둘 다 뭐죠? 인성격이죠. 응? 인성격이잖아. 뭐 편인이든 뭐 정인이든 어쨌든 인성의 기운을 갖고 있고 둘 다 병화정화. 불의
목생화되는 사주들이잖아요. 이 사주들이. 그러면 얘가 편인격이고 병화 인월생이 편인격이고 정화 인월생이 뭐죠? 어, 정인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인성격이야. 그리고 둘 다 불과 나무를 월지의 나무 아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일간에 불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장간을 이 명식을 할 때 잘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까 봤던 걸 기억하세요. 인목의 지장간 뭐가 있다 그랬죠? 무병가, 무토, 병화, 간목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화라는 아이한테 이 인목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육친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럼 자, 봐봐요. 무토는 병화한테 뭐예요? 화생토, 식신이죠. 따라오셨죠? 그리고 병화, 같은 병화가 있으니까 비견이 들어있는 거야. 지장간 안을 보면 그냥 겉에서는 인성격인데 지장간 안에 나의 일간과 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갑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갑은 병화한테 편인. 그래서 병화 인월생은 편인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식신과 비견과 편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정화인월생을 볼게요. 정화인월생은 정인이라고 해요. 그치? 정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인목지장간의 이 정화와 무병갑의 사이를 볼 거예요. 그러면 상관을 갖고 있죠. 정화한테 무토는 상관이니까. 그쵸? 그리고 병화는 뭐가 되죠? 겁재. 그리고 갑은 뭐가 돼요? 정인이 돼요. 그러면 같은 인성격이라고 해도 병화 인월생과 정화 인월생은 성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병화 인월생은 식신, 나의 먹을 거, 먹거리 이런 게 다 풍부하게 있는 얘네가 활동하는 건 이제 우선 나중 문제고 내가 내 안에 씨앗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편, 비견. 그리고 뭐 편인이지만 여하튼 엄마도 있어. 근데 얘는 뭐가 있죠? 상간. 상간들은 어때요? 좀 까칠하죠. 상간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 겁재가 있잖아요.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이. 항상 태어나자마자 봤는데 엄마 속에 항상 라이벌이 살고 있어. 내 것을 언젠가 뺏어갈지도 몰라. 뭐 이런 예민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정인이 있고 정인들은 어때요? 바른말 잘하거든. 어? 그래서 병화 인월생은 비교적 너그럽고 비견이 있으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적이야. 그리고 이렇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베풀고 움직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성격은 좀 남한테 시키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아이니까 인성격은 남한테 좀 해달라고 하는 욕구들이 강한 면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인 거야. 그냥 태어나면서. 그쵸? 엄마 속에 라이벌이 있는 거. 뭐 혈육일 수도 있지만 그냥 겁재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늘 내 것을 탐하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뭐 혈육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 인월생은 인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 비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좀 해야지 라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너그러움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정화 인월생은 상간이니까 말도 조금 더 까칠하게 할 거예요. 병화 인월생보다. 말을 좀 예리하게 하잖아요. 상간들이. 그리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화라는 내 라이벌이 항상 나의 그 안 속에서 저 라이벌이 언제 고개를 들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예민함이 좀 있어요. 훨씬 병아인회성보다. 그리고 조금 더 정인격이잖아요. 정인격들이 조금 더 그 인성의 기운이 더 이렇게 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편인격들은 좀 의심을 잘하긴 해요. 정인격들은 좀 바른 생활, 바른 자세,
정직해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응? 누가 더 조금 더 예민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인성격이어도 정화 이너싱이 훨씬 더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여기서 보면 12운성에서 보면 병화는 인월에서 장생을 하잖아요. 근데 장생은 뭐라 그랬죠? 아이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 막 씩씩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에너지가 막 생동감이 있는 거라면 12운성에서 보면 정화 인월은 어디 있어요? 사의 기운에 있어요. 사.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것만 봐도 느낌이 다른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같은 불의 인성격인데도 얘는 아이 같은 거고 얘는 죽음을 앞둔 애야. 그러면 성격 자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병화 인월이랑 정화 인월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장간으로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운성을 만약 다 외웠어. 그럼 12운성으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아, 난 12운성 잘 모르겠어. 아, 저거 언제 외워? 나는 지장간으로 공부해서 지장간으로 얘기해 줄게 해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아 이너생이 훨씬 바른 말하는 까칠하고 선생님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제 지장간이 언제 튀어나와서 힘을 쓸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매 순간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봉기는 매 순간 활동하겠죠. 간목이라는 애들은 얘네 속에 가장 강한 기운이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언제 활동하는 거야? 라고 본다면 내가 천간에 떴어. 병화가 떴어. 그럼 그 여러분 다 이렇게 하잖아. 뭐 병화가 돈인 사람들은 올해 재가 떴어. 나 올해 돈 버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간이 떴어. 그럼 남자를 만나나? 뭐 재가 여자니까 여자를 만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기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병오년이 되잖아요. 응? 그러면 오화도 화의 기운을 힘을 주죠. 지지에서 오화가 있으면 병화가 힘을 확 받잖아요. 그러면 어 그때 뜬 그 뭐죠? 지장간 속에 있는 병화가 고개를 확 드는 거예요. 내 세상에 왔다. 병오년이 오면 내가 인목에만 병화가 있고 만약에 나머지 글씨 중에 화가 하나도 없었어. 만약에 이건 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이 병화가 뭐 천간에 뭐 병화 하나 떠 있고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없어도 그러면 이 지장간 속에 있는 병화가 올해 같은 병오년에는 힘을 받아서 딱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 왔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화 인월생이야. 그런데 올해 병오년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들, 겁제에 관한 일이 있겠네? 뭔가 라이벌한테 뭔가를 뺏길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해서 자기가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사주 왕국을 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보는 거고 무토의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토랑 병화는 우리 뭐라 그랬죠? 우리 그때 12운성으로 화토동법이라 그랬잖아요. 얘네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병오년이 되면 무토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무토는 왜냐면 병화랑 무토는 같이 보니까. 그러면 뭐 병화 인월생은 식신에 관련된 일이 있겠네. 자기 직업이나 밥그릇, 뭐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일에서 뭔가가 생기겠네. 그리고 정화 인월생 같은 거는 상간에 관한 일이 있겠다. 아니면 말조심을 해야겠네. 오늘 올해 병오년에 좀 말실수를 할 수도 있어. 까칠하고 예민해질 수도 있어. 아니면 뭐 상간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것까지. 근데 만약에 올해가 병오년이 아니라 병자년이에요. 병자년. 그럼 위에 아무리 병화가 떴던데 병화는 지장간 속의 병화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자수해서 병화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토나 병화가 아무리 병자년이 와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자년에는. 내 지장간 안에 있는 애들은. 이해하셨어요? 천간에 병화가 떠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지지에서 자수가 오는 경우에는 이 병화랑 무토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화에 관련된 일이 생각만 있지 일어나질 않을 확률이 많아요. 병자년은. 병오년에는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것도 이걸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12운성에 다 있어요. 병화가 자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태잖아, 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럼 되게 약한 거잖아요, 세력이. 그러면 아무리 지장간 안에 병화가 장생을 하고 있어도 병자년이라는 시기에는 이 병화의 어떤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인신사에 배웠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해하셨어요? 지장간?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 좌우묘유를 배울게요. 왜 좌우묘유가 없고, 어라? 아, 여기 있네요. 좌우묘. 자, 이번에는 이제 좌우묘유 속의 지장간을 볼게요. 음, 또 원래 간과 제가 센 사주인데 지장간은 그럼 원래도 관과 제가 센 사주인데 지장간에도 정간, 편간, 정제, 편제로 깔려 있으면 그쵸? 맞아요. 관과 제가 센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난 무제사주야 이랬는데 지장간에 뭐 안녕하세요. 지장간에 보면 알고 보면 무죄가 아니고 뭐 여기 숨어 있어. 뭐 이런 경우 제일 많이 뭐 무관사주야. 근데 전 지장간에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지장간에 있고 나는 나머지 명식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라고 한다면 지지의 세력이 받쳐줄 때 그 지장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궁금하신 거 댓글에 남기세요. 채팅방에.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좌우묘요 볼게요. 좌우묘요는 도화, 왕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제일 간단해요. 얘네는 공부할 것도 사실 별로 없죠. 제일 여러분한테 쉬운 애들. 왜냐면 얘네는 그냥 100% 자기 기운만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월지에 나는 좌우묘를 깔고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응? 나는 자월생이야, 오화생이야, 뭐 묘월생이야, 유월생이야 하시는 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월지부들보다 투명해요. 얘 100% 물이야. 나는 100% 불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에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자유무효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100% 순도 100%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고집이 세겠죠. 대신. 그리고 타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좌우묘유월에 태어난 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걸 해보라고 했을 때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인신사의 월에 태어난 분들은 시작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도 되게 잘 써. 바로바로 써봐. 궁금해서라도.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그럼 막 가서 해요. 근데 좌우묘유는 굳이, 그러니까 뭐 좋다니까, 좋구나. 여기까진 가. 근데 굳이 나는 괜찮아. 왜냐면 타협을 잘 안 하는 거야. 아닌데 나는 나무인데 내가 굳이 쟤 금하고 놀아야 돼? 아, 나는 별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들도 아주 뚜렷해요. 아, 소름 돋아요. 왜요? 좌우묘유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좌우묘유가 되게 뭐 도화살이라서 뭐 예쁘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연애를 잘한다 해서 좌우묘유의 어떤 그 선명함을 좋게 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뭐 나머지 애들은 좀 막 섞여 있잖아요. 인신사에도 섞여 있고 진술충미는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얘가 토예요? 얘 토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좀 자유무예를 좋게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 세상에는 약간 또 좌우묘요월생이 좀 살기 힘든 세상으로라고 보기도 해요. 묘묘. 성격 진짜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또 뭐 너무 이렇게, 물론 나의 어떤 생각을 지키는 건, 나의 어떤 기준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또 많이 해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를 빨리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무예요 학생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고집을 부리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약간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그 느낌을 유지하다가 좀 지쳐지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인신사회는 아까 보면 얘네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또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합의 운동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목은 우리 왜 지금 중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인목은 인옷을 운동을 하잖아요. 인옷을 화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 중기가 병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허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목은 난 나무야. 난 100%난 나무 같은데?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인오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맞다. 나 불이지. 맞아, 맞아. 나 오화 좋아했지. 나 인허술 운동하러 갈 거야.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합의 운동성하고 똑같아요. 사화는 뭐예요? 사유축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경금이 여기 중기에 있는 거예요. 신금은요? 신재지 운동, 수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신금 중기에는 임수가 들어있는 거고, 해수에는 그럼 뭐예요?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간목이 중기에 있는 거예요. 다 연관되죠? 근데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그 가운데 왕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목이나 나머지 인신사의 애들이 얘네를 보면서 막 쫓아가잖아. 야, 내가 알고 보니 나는 너와 같은 애들이었어. 하고 이제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난 근본 있는 나무야. 야, 임모, 나는 너랑 달라. 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나는 정확한 나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간이 뭐가 됐든, 월지의 자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한 고집 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볼게요. 묘예요, 묘. 묘목은 뭐 갖고 있겠어요? 묘목은? 100% 나무죠. 간목하고 을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운성에서 찾아보면 뭐예요? 걸록하고 재앙을, 예, 묘목이죠. 걸록하고 재앙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음. 이해하셨죠? 얘네들은 걸록하고 재앙. 그럼 걸록하고 재앙 뭐야? 자기 기운이 제일 센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묘의 지장간은 간목하고 을목 이 두 개만 딱 갖고 있구나. 얘는 100% 나무구나. 뭐 다른 기운 따위는 받아들여 주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오화는 그럼 풀이겠죠. 그럼 뭐하고 뭐가 있어요? 평화하고 정화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왜 들어가 있냐? 왜 기분 나쁘게 나머지 애들은 없는데, 정화하고 기토가 같은 기운이라 그래요. 하토동법이라. 응? 여기 보면 얘네들 세트로 움직이잖아. 정화하고 기토. 얘네는 그냥 니네는 화토라고 나눠는 놨는데 니네는 그냥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정화가 하는 길에 기토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기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이에요. 보여. 근데 여기 기토가 이제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유금은 뭐죠? 유금은 뭐 100% 금이니까 경금하고 신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수는 뭐예요? 임수하고 개수. 너무 쉽죠? 이렇게만 하면 뭐 고민이 없지. 그러면 자 볼게요. 얘는 또 제대로 만들었네. 어, 개수 신월생과 개수 유월생을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개수인데 신월에 태어난 거야. 응? 그리고 개술에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얘네도 또 이제 뭐죠? 금생수가 되죠. 신월도 그렇고 유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정인인지 편인인지 그건 둘째치고 얘는 금생수 인성격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계수 유월생은 이제 편인격이고, 응? 얘는 이제 정관격이죠. 그러면 신금 신금의 지장간은 무토, 임수, 경금이에요. 무임경이니까. 이거 우리 아까 인신사에서 배웠죠? 신금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 들어있어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유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금은 도화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있죠?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있어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모르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신과 유금의 차이를 지금 본 거예요. 신에는 역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세 개의 기운이 있고, 유금 얘는 100% 금이니까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있어. 이제 여러분이 사주 통변을 할 때 이것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장간을 보면. 그러면 같은 개수라고 해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일간이 개수면 이 지장간 속에 얘와의 관계를 한번 해석해 따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수한테 무토는 뭐예요? 토국수, 정관이죠. 그리고 개수한테 임수는 뭐예요? 겁재. 그리고 개수한테 경금은 정인, 정인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수 신월은 겉으로는 금생수인데 인생격인데 알고 보면 정관, 겁재, 정인을 이 안에 들고 있는 애들이고 개수 유월생은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금생수지만 얘는 뭐 경금과 신금이 그냥 들어있는 거죠. 응? 경금과 신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유는 거의 신금의 기능이 더 많죠. 그러면 편인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편인, 정인이 다 들어있지만 편인의 성향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얘는 응? 관인상생이 되는 거야. 관이 있는데 토생금이 되고 금생수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순환이 좀 잘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신이라는 신금 안에는 무토가 놀기가 좋죠. 무토의 기운이. 신금은 뜨거운 토니까. 토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살아나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토생금이 되는 거예요. 무토가 이 신금을 토생금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토의 기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관의 기운이 되게 세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게 지장간에서. 그래서 개수신월생은 약간, 인성격이지만 좀 더 관스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되게 정도와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되게 좀 신중하고, 정관이니까, 정인의 정관이니까. 그리고 약간 겸손함이 있어요. 보통 우리 아까 인성들은 좀, 나 애기니까 난 잘나고 싶어. 막 이런 좀 약간의 잘난 척하는 기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겁도 많고, 관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겁재가 있잖아요. 여기 내 안에 임수가 살고 있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까 정화가 병화가 숨어 있는 것처럼 얘도 겁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수신월생은 항상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않으려고 되게 방어적인 자세가 강해요. 그래서 관의 느낌도 강하고 방어적으로 굴고 반듯함이 또 정인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게 신중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훨씬 좀 겸손함이 있다고 보면 되고. 왜냐? 무토가 이 지장간에서 훨씬 세력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월주나 시주에 무토가 떠 있어. 실제로 무토까지 떠 있어. 명식에. 그러면 훨씬 관스러운 느낌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왜 우리 뭐 지장간 속에 뭐 천간에 투출되면 뭐 그 기운으로 뭐 격을 봐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안에 있는 애가 이 겉에 올라오는데 근데 무조건 올라왔다고 걔를 격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밑에 세력이 받쳐주냐. 근데 신금이네. 그럼 무토가 조금 살만하겠는데?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개수 유월생을 봐볼게요. 개수 신월과 개수 유월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같은 인성격이지만 개수 유월생은 금의 기운밖에 없죠. 경금, 신금 이 유월 안에. 그러면 얘는 얘처럼 이렇게 뭐 정관, 겁재, 정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는 인성격인 거예요. 인성이 완벽한 거예요. 100% 인성격이에요. 그리고 편인격이지만 유금은 편인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뭐지? 정인, 평인이 막 다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이게 이 편인의 성격이, 좀 의심이 많아요. 편인격들은 저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너 그거 확실히 알아보고 한 거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항상 누군가 말을 해도 쉽게 믿지 않아요. 편인격들은. 확실하게 가지 않으면 혼나. 확실하게 알아가지 않으면. 막 부모님이 편인격이다. 뭐, 이러면 뭐 정확히 아니면 뭐 되게 혼나요. 잘 알아봐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인성의 느낌인 그 도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 유월생이 만약에 여기 아까 제가 여기에 무토가 있으면 막 그 무토가 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력이 정관의 세력이 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수 유월생은 여기 만약에 무토가 들어와 있어도 사실상 이 명식에서는 뭐 이제 다른 글씨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금위에 만약에 무토가 있어도 그 무토는 사실상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관은 있지만 정관이 떠 있지만 유금이 밑에 있으면 별로 관의 작용을 얘만큼 관의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얘는 경금신금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개수신월생과 뭐 이거 아주 단순하게 개수유월생인데 저 둘 중에 누가 더 겸손해?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겸손할까요? 얘겠죠. 정관겁재 정인이 다 있는 음, 이것들이 화력을 할 테니까 기운을 만나면 이런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개수신월, 개수유월이어도 금생수가 되는 애들이어도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기보다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것까지 보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어, 운도 볼 수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개수신월생인데 우리가 내년에 무슨 년이죠? 올해가 병오년이면 내년에 정미년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정미가라는 글씨면 미토가 뜬다는 거는 우선 관과 관련된 일수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응? 그리고 뭐죠? 수목화. 제가 정민연이 만났으니까. 근데 정화가 미토를 만나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직장 문제나, 관이니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무토가, 지장간에 있는 무토가 정민연이면 어때요? 정민연을 만나면? 미토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죠? 이 무토가? 세력을 엄청 강하게 만나는 거야. 정민연이 오면 얘네 중에 가장 막 물론 뭐 경금도 그렇지만 무토의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정민연이 오면 개수 신월생들은 저 무토가 뭔가 활약을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개수 유월생은 정민연이 오면 뭐가 되겠어요? 경금과 신군 중에 어떤 거에 대한 일이 있을까요? 경금의 일이 생길 확률이 크죠. 정민연이는. 왜냐면 경금은 토생금하는 바로 미토 옆에 경금인 거잖아요. 미신유니까. 그러면 이 경금의 세력을 경금이 훨씬 힘을 받겠죠. 얘네 둘 중에 지장간 속에. 정민연이 오면. 그러면 경금이야. 경금은 얘한테 뭐죠? 정인이잖아, 정인. 응?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지, 맞죠? 경금은 정인이잖아. 그쵸? 문서, 계약, 거래를 할 때 좀 유념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미예요, 정미. 그럼 뭘까요? 정화가 개수한테는 편제잖아요, 편제. 그래서 어, 내년 개수 유월생이 만약에 정미년 운을 본다. 지장간까지 봐서. 그러면 개수 유월생이 천간에 정화라는 편제를 보고 이 경금, 인성
문서를 잡으려고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좀 서둘러서 실수할 수 있는 운으로 가겠네? 라고 보는 게, 왜냐면 정미년 다음이 우리 그다음 년이 무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2026년이죠. 그러면 27년이 정미년, 28년이 무신년, 그다음에 뭐죠? 기유년이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금의 기운이 엄청, 인성의 기운이 엄청 강한 운으로 가는 거예요. 계수 6월생이. 그러면 내가 인성이 이렇게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지냐면, 얘한테 지금 화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현금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어요. 문서가 주된으로 가면 현금의 흐름이 막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정민영, 그 정화라는 편제가 떴을 때, 아, 나도 모르게 큰 돈을 노리면서 뭔가 문서를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현금에 대한 흐름이 좀 막힐 수 있겠다. 한 3, 4년. 제가 좀 약해지니까. 어? 그래서 좀 동원력이 안 돼서 문서는 쥐고 있는데, 뭔가, 아, 내가 저걸 왜 샀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그랬는데 현금이 안 돌아. 막 이런 식으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 운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렵나요, 여러분? 음. 왜 그렇게 보냐면, 이게 인성이 이렇게 세지면 어쨌든 얘한테 그 화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대운이 지금 인성 대운으로 흐르고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현금의 유동성은 적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 개수 유월생이 그래서 뭐 저 어떡해요? 그러면 뭐 문서 잡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럴 때는 문서를 잡는 게 나아요. 어쨌든 너가 현금이 들고 있어도 현금은 잘 안 들 거야. 앞으로 3, 4년 동안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현금은 내가 들고 있으나 안 들고 있으나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야? 똘똘한 문서를 하나 잡는 게 낫겠지. 어차피 현금 없어질 거니까. 현금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나는 현금 없이 좀 몇 년 고생하더라도 문서를 남겠어.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문서를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민년보다는 무신년이 더 훨씬 좋은 문서를 잡을 것 같아요. 음.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죠. 음. 정민년보다는 개수 유월생한테는 무신년이 훨씬 더 좋은 문서를 잡아서 차라리 어쨌든 현금이 부족할 거 똘똘한 문서라도 잡고 버티자. 이렇게까지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라고까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까지 해석을 했지만 지금 그 운세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금안의 지장간과 유금안의 지장간은 다르니까 얘네가 같은 인성격이라도 정민년과 병오년을 만나는 그때의 운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건 다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글씨들 때문이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신금과 인신사의 이 신금의 지장간과 유금의 지장간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개수라고 해도 어떤 금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 많이 다르다, 흐르는 운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셨을까요? 근데 이론은 이론이고 해석은 해석인 거라기보다 이론에 근거한 해석이죠. 근데 이제 이론을 잘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확히는. 근데 해석이 이론 없이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론에 근거한 해석인데 이제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의 견해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론에 근거한 해석이다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술충미 지장간을 볼게요. 진술충미를 사주에서 사실상 제일 어려워하세요. 저도 사실 제일 늦게 깨달은 부분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왕지 본기가 인신사의 본기보다 더 강하다고 봐야 되나요? 더 강하다? 그렇기보다는 왕지는 뭐 본기고 뭐 역이고 할 게 없이 그냥 그 기운이 그냥 100% 기 때문에 인신사회보다 강한 거죠. 어. 왜냐면 인신사회는 이렇게 반죽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애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고 그냥 좌우면은 누가 튀어나와도 그 기운인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신금이나 유금이냐 간목이냐 을목이냐의 차이지. 그쵸. 아, 해석 듣고 어지러우면 이거 안 들으러 오셨겠죠. 이거 왜 들으러 오셨겠어요, 여러분? 안 듣지.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해석은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리는 거는 100% 이하라고 해드린다기보다는 지장간 속 의미에 따라 같은 사주 명식을 보더라도 이 월지에 갖고 있는 이 지장간의 의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운도 달라질 수 있다를 그냥 거기까지만 기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핏 얘기해 드렸듯이 요즘 세상에는 약간 좌우물월생이 뭐 장점도 너무 많죠. 좌우물월생들의 그 에너지가 그들의 그 선명함은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면 인신사에 그러니까 지장간에 이렇게 글씨가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번뇌도 많아요. 제일 많은 분들은 이 진술충리. '내 안에 나를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이 인신사이고 처음에는 성명해요. 고민거리가 없어. '야 난 나무인데 뭐. 아니 너는 왜 인목 너는 왜 고민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야 진술충리 쟤는 뭐야?' 막 이렇게 돼요. 자유물고 보고. '쟤는 뭐 쟤 토 맞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토였다가 나무였다가 물이었다가 쟤는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하나의 기운으로 사는 것보다는 또 왜 우리 뭐 직업도 요즘은 한 가지 안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기운이 있는 게 요즘에는 쪼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자 다 마지막으로 진술충미에 이제 볼 텐데 여러분이 진술충미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사주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는 뭐 수레에는 뭐가 임묘됐어. 뭐 축에는 뭐가 임묘됐어. 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임묘된 게 있고 지장간이 있어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아 잠깐만요. 수레는 병화가 임묘됐다면서요. 근데 지장간을 보면 수레는 정화가 있어." 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이것들이 막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데 "임묘라는 말을 쓰는 진수충미 임묘가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이 아이들이 우리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이 병화가 술에 숨어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개의 기운을 숨기는 게 임묘고요. 지장간은 우리가 말했듯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기운들이에요. '아 얘는 이런 기운이 있어. 이제 이 기운이 발휘를 하는 때가 있고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도 우리 그 인신사회처럼 세 가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역이 정기라고도 해요. 역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전에서 넘어왔다 전기, 중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임묘된 수기운의 상태, 그다음에 본기 이렇게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진토를 볼게요. 진토. 진토는 그 앞에 글씨가 뭐죠? 묘진이잖아요. 묘진사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묘가 넘어왔겠죠. 정기에서는. 그럼 뭐예요? 을목. 묘는 천간의 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우선 을목의 기운을 갖고 있겠구나. 저 앞에서 받아왔으니까. 얘네는 넘어가는 그 계절의 통로를 지키는 애들이잖아요. 진술충미가. 그렇기 때문에 묘의 기운, 을목을 받아왔잖아. 그리고 또 하나, 봉기도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봉기는 뭐죠? 일토잖아요. 토, 진토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봉기는 뭐예요? 자기 무토, 자기의 기운. 얘가 뭐 활약을 하든 안 하든 봉기의 기운, 무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기의 개수가 있어요. 개수. 얘가 헷갈리죠. 진토에는 임수가 임묘가 되거든요. 왜냐면 진사오미, 사오미를 물이 불의 세상을 견딜 수 없으니까 진토 속에 숨겨가지고 사오미, 신금일 때 임수가 깨어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신금에는 뭐가 살아요? 임수, 장생하는 애가 여기 중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진토 속에는 개수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되죠. 이거는 또 12운성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우리 배웠어요. 12운선 중에 음간들은 어디서 장생을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모두. 양간이 미토에서 죽잖아요. 얘가 간목은 어디서 죽어요? 미토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묘에 들어가면. 양간이 죽는 글씨 바로 앞에서 깨어난다 그랬어요. 을목은. 오화죠. 미토 바로 앞에 글씨 오화잖아. 그러면 임수가 어디서 죽는다 그랬어? 임수가 어디서 죽는다 그랬죠? 진토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쵸? 진토에 묘에 들어가잖아요. 너 이제 여기 죽어, 너 이제 목숨을 다해서 여기 들어가. 진토 안으로 들어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음간은 진토 바로 앞에 있는 글씨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음간들은 양간이 죽는 글씨 바로 앞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쵸? 묘에서. 그래서 음간인 개수가 진토 안에 임수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묘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씨앗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왜냐면 음간은 역행을 하잖아. 그러면 얘네는 묘로 행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개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흔적만 있는 거야. 씨앗이야, 씨앗. 얘는 기운을 거의 발휘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묘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장생하기 위해서 진토 안에 음간의 개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양간의 임수는 이 안에 들어가서 걔는 순행이잖아요. 사오미 구간에 가고 있고 갈 준비를 하는 거고, 임수는 나는 이제 세력을 다했어. 나는 사오미 불의 나라를 제발 무사히 건너야 돼 하고 가고 있는 거고, 개수는 나는 묘에 태어나야 되는데, 묘목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씨앗의 형태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레디 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지장간이지만 이 개수는 거의 힘이 없죠. 그러다가 이 개수가 또 힘을 발휘 때가 언제죠? 신자진 운동을 할 때 발휘하는 거야. 그 결국 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숨어 있는 거야. 신자진 운동은 뭐죠? 수잖아. 수운동이잖아. 그러면 신에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애들이 다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에는 임수를 갖고 있고, 자수는 100% 자기 물이고, 진에는 뭐예요? 음간의 형태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합의 운동 속에 끝자리에 있는 애들은 다 음간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장간도 삼합의 운동성하고 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세력을 만났을 때 활개를 펼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진술충미에서 진토는 을목의 기운이 제일 강해요. 정기지만. 얘는 사실은 지금 4월이잖아. 나무의 기운이 강한 애들이야. 얘를 아무리 토라고 불러봤자 얘는 을목의 기운은 강해요. 근데 신자진, 자수를 만나면 갑자기 진토는 이렇게
수기운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토는 언제 발휘를 하냐면 사오미를 만났을 때만. 그러니까 진토가 토다운 역할을 하는 거는 사와 오와 미화를 만났을 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줏대가 없지. 정말 줏대가 없어요. 얘는 1년 내내 모습을 달리하는 거예요. 잠깐만. 나 간목, 을목, 뭐 인목, 묘목을 만나면 나 나무였나? 왜냐면 인묘진 방합을 이루잖아요. 방합이라 그러잖아요. 인묘진은 같은 기운 애들이라고. 그래서 인하고 묘가 있으면 만약에 내 사주에 인하고 묘가 있어. 그리고 진이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뭐 수고, 토고, 나발이고 그냥 나무예요. 인묘진을 만나면 그래 난 나무야. 그래 내가 무슨 토야. 난 나무였어. 라고 진토는 생각을 해요. 그 순간부터. 근데 진토가 인묘진을 지났어. 사오미 구간에 가. 왜냐면 1년 내내 돌잖아요, 사오미가. 그러면 갑자기 진토가 또 자신의 정체성을 이래요. 맞다. 아니야, 난 토였지. 그래, 내가 무토였지. 맞아, 난 문토가 확실해. 이러다가 사오미가 끝났어. 신금이 시작되잖아요. 신유술의 구간을 가면, 맞아. 난 물이야. 난 물이었다. 그래, 나의 정체성은 신자진, 물의 운동을 하는 게 나의 앞으로 갈 일이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줏대라고는 없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술충미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요. 내가 사주에 만약에 내가 임수나 개수야. 그래서 진토를 관으로 쓰는 사람이나 어? 그러면 관으로 쓴다. 그러면 관이 뭐가 돼요? 남편하고 직장이죠. 그러면 임수나 개수가 진토라는 관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 변동.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진토의 기운이 원래 이 사람한테는 관인데 이 토가 어느 날에는 식상을 했다가 어느 날에는 뭐가 되죠? 나무니가 식상을 했다가 또 토가 됐다가 관이 됐다가 갑자기 수가 돼. 비견이나 겁재가 돼. 그래서 실제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진토를 관으로 쓰면 남편이나 나의 직업의 위치가 불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나의 남자구나, 내 남편이구나 하고 만났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사오미 구간에서만 남편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신유수레로 가면 남편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관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한테 관은 자식이죠. 그러면 자식의 어떤 위치가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진토 보셨죠? 진토에 이렇게 카멜레온 진토에 대해서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토를 볼게요. 근데 이제 미토는, 그래서 만약에 진토가 자식 자리다 그러면 좀 자식 자리가 좀 불안정하죠? 안정적일 좀 불안정한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미토야. 미토가 그래도 우리가 이 아는 진술충미 중에 가장 토다운 토예요. 왜냐하면 토는 원래 한여름의 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 토는 미토만이 사실은 지금 7월의 토잖아. 가장 뜨거운 기운이 많은. 그래서 가장 토다운 토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장 변화가 좀 어,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는 정화예요, 정화. 바로 옆에서 오화에서 넘어왔죠. 그리고 그래서 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정기의 기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기가 을목이에요. 왜냐면 우리 얘기했듯이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을 해서 우로 장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화 거꾸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씨앗의 형태로 있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뭐죠? 해묘미 운동이잖아. 해묘미 운동. 그래서 얘는 언제든 묘를 만나면 해묘미 운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을목, 음간의 형태로 지금 안에 중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본기는 기토겠죠. 정화가 있으니까. 정화하고 기토는 같은 애들이잖아요. 화토동법으로.
그래서 미토가 가장 토다운 토다. 근데 얘도 역시 하지만 해묘미를 만나는 순간 아니야 나는 토가 아니고 나무였어 라고 변심을 한다. 그래서 아니야 난 나무인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시작해요.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가장 강한 기운은 정화, 기토. 그리고 을목은 거의 힘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나무의 기능은 거의 힘이 없다. 해묘미를 운들 때까지. 그런데 만약 을미년이 왔다. 여러분이 운에서 을미년을 만났다 하면 을목이 미토를 만나는 순간 힘을 못 쓰겠죠. 음. 뭐 그렇게 되고 해수부터 묘목까지 만났을 때 잠깐 나 나무구나 또 이럴 수 있죠. 얘도. 그리고 만약에 을묘년이 왔다. 그러면 내가 미토를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왔다. 묘년이 왔다. 이러면 이제 미토가 나 완전 나무였어 하고 그 묘목과 해묘미 운동을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미토가 가장 이 진술쯤에 토다운 기운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 한번 볼까요? 월주 지정관만 보면 되는 거죠. 뭐 이제 우선은 그리고 월지의 힘이 제일 세니까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가장 강해요. 네. 그래서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그 기운을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술토. 이제 술토가 있어요. 문제의 술토. 술토는 이제 우선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서 넘어왔으니까 신금이 있겠죠. 유에서 넘어왔으니까 유금에서 왔으니까 천간의 신금이에요. 천간. 이거 여기 지금 한자를 안 써놔가지고 볼게요. 이 신금. 천간의 신금이 여기 정기에 있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기는 당연히 뭐가 있겠죠? 자기 토니까 무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토가 있어. 그리고 중기에는 뭐가 있어요? 음간이 들어있겠죠? 정화. 왜냐면 술도 인호술 운동을 해서 술토에는 병화가 인묘되니까 양간은 인묘되니까 음간은 역행을 해서 유금에서 장생을 하기 위해서 정화는 여기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기회만 되면 빨리 이 술토를 넘어서 저 유금으로 가야지. 나는 거꾸로 가는 아이니까. 그러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토는 10월이에요. 10월. 그쵸? 술토 계절은 10월이야.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건 뭘까요? 얘겠죠. 신금이죠. 금의 계절인 거예요. 가을은 뭐 뭘 해도 금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술의 자축 이때는 얘가 거의 뭐 나는 금으로만 놀겠죠. 난 금이 맞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술토는 이 무토가 활약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춥잖아. 무토는 여기서 봐봐요. 우리 12운성에서 보면 무토는 병화랑 동급이란 말이에요. 얘는 무조건 따뜻한 기운에서 놀아야 되는데 자 어느 구간에 간다는 거야 술토는. 수리자축, 묘절태양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술토 이 세상에 소중한 걸 다 거기 안에 잡아놓잖아요. 어, 답답한 구간. 그래서 이 수레자축이에요. 무토가 수레자축에서 활동하면 묘절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토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술토를 부르기는 토라고 부르지만 이 봉기 무토가 거의 활약을 못하고 있네? 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오화만 만날 나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내가 오화만 만나봐라. 그때 내가 그때 좀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2운성으로 보면 술토가 병화하고 똑같으니까 이 구간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겠죠. 무토로서의 근데 술토가
너무 차갑다. 건조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수요토가 문제라는 게 그분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수월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에 병화, 을목, 무토가 그 땅속에 다 숨겨져요,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자 태양과 아름드리 나무와 뜨거운 흙이 "이 세상에 없어."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수토화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너무 외로워요. 이 세상에 모든 즐거움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수토할생은. 그래서 수토할생들이 생각이 많고 약간 정신적인 걸 많이 추구하고 '인생이 뭘까.'도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고 이런 명리학에도 관심이 많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우 완전 좋죠. 수월이면 5 월생 근데 이제 5 월생이 수월을 보면 어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저러지? 너희는 왜 맨날 그런 생각을 하니?'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치만 수로는 너무 좋지 5 월을 보면. 넌 좋겠다. 그렇게 따뜻해서 그렇게 뜨거워서 넌 얼마나 좋니?" 뭐 이런 거지. 그치만 너무 좋죠. 인옷을 옷으로 운동을 하잖아. 화 운동을 해 주니까. 그래서 더 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토, 을목 이런 분들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 기운을 되게 찾고 싶어 하고. 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술토는 사실상 이 신금, 천간의 신금의 기운이 많이 강하다. 정화는 그 인옷을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봉기무토는 사실상 수레 자축 이 구간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리의 지장간은 인신사회보다 훨씬 더 어떤 그 특히 토의 기운을 쓰는 애들과 못 쓰는 애들이 좀 많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축토예요, 축토. 우리 술토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뭐라 그럴까? 가장 토덥지 않은 토예요. 왜냐면 축토는 자수가 넘어왔죠. 그래서 계수, 정기가 계수예요. 그리고 중기가 뭐냐면 심지어 중기도 금이야. 신금. 왜냐면 축토에 경금이 임묘되니까. 그러니까 경금에 금의 음간, 신금이 이 거꾸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난 언제든지 저 자수와 해수를 만나서 살아야지.' 이러고 레디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토, 개신기죠, 개신기. 저 이거 외울 때 개신기 막 이러면서 외웠는데. 그래서 이 기토는 아예 얘는 거의 봉기고 뭐고 간에 이름만 봉기예요. 그냥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축토는 거의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토를 붙일 필요도 없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축토는 물의 기운이 제일 센 거예요. 그냥 꽝꽝 언 땅이기 때문에 거의 땅으로서의 그 기운을 못 하고 여기서 여기 12 연성을 봐도 12 연성을 봐도 기토는 뭐죠? 축토를 만나는 순간 뭐 묘지로 들어가잖아요, 묘지로. 그래서 축은 거의 축토는 그냥 진짜 토라고 안 불러도 될 정도로 어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래서 뭐 "나는 뭐 임수축월생이야." 그러면 임수축월생이면 토니까 관격이잖아요 원래 임수축월이면. 근데 사실상 거의 수왕처럼 굴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음. 그리고 삼합의 운동성에 봐도 개수 이 삼합의 운동성을 보면 축은 사유축 금운동을 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야? 금수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는.
차가운 기운인 거야. 뭐 얘네는 뭐 그래도 인호술은 술토지만 나는 그래도 불의 운동을 할 마음의 준비라도 돼 있는데 축토는 사유축 금이야. 그러면 거의 뭐 신금이죠, 신금. 근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얘네는 물과 금으로 뒤덮인 그냥 겨울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축토는 겨울의 집합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축토는 거의 수생목 운동을 한다. 그리고 기토는 거의 역할이 없다. 그리고 진술충미 중에 가장 약한 토의 세력이 약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어떤 글씨가 있느냐 혹은 대운에서 내가 지지에 어떤 세력을 만나냐에 따라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왜냐면 얘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 때는 톤 줄 알았는데 완전 나무로 굴고 있네. 완전 물이 돼 버렸네.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어떤 대운의 흐름에서 볼 때 가장 까다롭고 해석하기도 제일 어렵고 그래서 진술충미 대운을 보내면 약간 뭐 정말 부기빈천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다양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바닥에서 쳤다가 정점을 찍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나가다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또 진술충미 대운이 무서운 거는 인신사회나 자음은 딱 만났을 때 뭔가 세력이 확 하고 변화가 왔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진술충미는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왔나? 근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제가 지금 진대운이에요. 진대운. 그래 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위에 질문이 있었구나. 진술충의 대운이 알고 싶어요. 그 지금 뭐를 갖고 계신 거죠? 갑진을 진토를 갖고 있는데 대운의 무술을 만났구나. 그러면 진술충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경금이신 거죠. 경금일간인 거잖아. 그쵸? 지금 내가 진토를 갖고 있다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나 지금 무술 대운을 만났어. 그럼 진술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토 안에 임묘된 양간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진토 안에 아까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임수가 임묘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임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가 튀어나오면 경금한테 임수는 뭐예요? 식신이죠. 그런 식신, 나의 직업, 자식, 이런 쪽 관련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 사주에 지금 그 임수가 나왔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주에 임수가 필요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훨씬 좋겠죠. 진토 안에 임수가 활동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충에 의해서. 그래서 충에 좋은 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충미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내 사주 명식에. 저도 술토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왜냐면 진술충미 안에는 뭐 하나는 임묘돼 있잖아. 어떤 오행이든 우리 다 배웠듯이. 그러면 그 오행이 내가 걔를 갖고 있음으로써 잘 못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뭐 술이 갖고 있으면 병화가 임묘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병화를 써먹고 싶은데 잘 못 써. 술토가 발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진이 와가지고 땅 때려줘서 병화가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면 병화가 나한테 좋은 것이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충미충도 똑같아요. 충미충도 뭐 축이 경금을 임묘하고 있는데 미토가 와가지고 충미충을 딱 해버리면 경금이 튀어나오겠죠. 세상 밖으로. 근데 막 경금이 나한테 뭐 재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돈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돈 관련해서 되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진술충미는 대운에서 만나도 항상 유념하게 볼 거고 모두 다 30년에 한 번씩 진술충미 대운을 만나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 해에는 그 대운에서는 내가 진술충미에 임묘되는 게 나에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보셔야 돼요.
그게 돈인지 직장인지 식신인지 뭐 상관인지. 그래서 그게 임묘돼서 그 10년 동안은 그거를 내가 잘 못 써먹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한 그 오행에 대한 답답함은 무조건 갖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워졌네요. 그죠? 지우셨죠, 지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오늘은 수업은 지장간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셨나요? 쉬웠죠? 이제 다 알겠죠?